아스날이 맨시티를 꺾고 우승을 차지하면서 맨시티를 드디어 한번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경기 보시면 아스날도 그렇고 맨시티도 그렇고 100%의 컨디션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특히나 오늘 경기에서 핵심 선수들이 좀 빠져 있었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데브라이너가 없기 때문에 알바레스가 나와서 홀란드랑 투톱처럼 플레이를 했었고요.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도 가브리엘 제주스가 부상이기 때문에 하베르츠가 제로톱으로 나오면서 라이스가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라 하베르츠가 없는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커뮤니티 실드는 아무래도 자존심 싸움도 있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 가장 잘했던 두 팀이 맞붙는 경기니까 그래도 이제 프리시즌에서는 중요한 매치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매치는 또 아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100%가 아닌 상태에서 대결을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이제 볼 수 있었던 건 그래도 아스날이 그리고 맨시티가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둘 다 잘하겠다. 둘 다 완성도가 높은 축구를 프리시즌임에도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오늘 경기는 아스날이 자신들의 경기를 꽤나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베르츠가 오늘 경기는 최전방에 나왔기 때문에 제주스가 했던 플레이를 하베르츠가 맡았었죠. 그리고 하베르츠도 제주스처럼 좌우 측면 위아래를 오가면서 제로톱의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하베르츠가 수비수를 뭐 끌고 나올 때 이때 사카가 침투에 들어간다거나, 하베르츠가 끌고 움직이면 이때 웨데고르가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하베르츠의 움직임을 통한 플레이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눈에 띄었던 선수가 이 팀버죠. 팀버가 오른쪽 왼쪽 풀백이 다 되는 선수라서 심지어 중앙 수비수까지 되죠. 이 선수가 오늘은 왼쪽에 나왔었는데 이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을 수행을 했거든요. 진첸코의 역할이죠. 근데 팀버가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빌드업에 매우 능숙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라이스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뛰는 게 더 익숙한 선수다 보니까 팀버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 약간 뒤로 내려가서 파티랑 같이 수비 라인 앞에 위치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팀버가 또 올라가서 마르티넬리와 함께 두 선수가 스위칭을 하거나, 아니면 마르티넬리가 수비수를 끌어당길 때 팀버가 침투하거나, 이러한 플레이들을 팀버가 아무래도 오른쪽 풀백이 조금 더 편한 선수인데 왼쪽에서도 너무나 익숙하고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팀버의 역할도 다음 시즌 아스날에게 꽤나 도움이 되겠다 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시면 아스날이 좋았던 장면들이 실제로 많아요. 순간적으로 사카가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내려오면서 수비수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선수가 사카에게 약간 끌려가는 상태예요. 근데 이때 베나이트가 사카가 내려오는 공간을 활용해서 오히려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이때 뛰어들어가는 사카에게 패스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 패스가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가면서 베나이트가 침투해 들어가면서 후방에서 넘어오는 정확한 패스를 받아주고요. 여기서 베나이트가 완벽하게 수비 라인을 무너뜨린 다음에 안쪽으로 뛰어들어오는 하베르츠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하베르츠가 볼을 받아서 정말 결정적인 슈팅을 하는데 또다시 하베르츠의 좋지 않은 결정력. 오르테가 정면으로 갔고 정면을 맞고 나온 볼을 마르티넬리가 마무리를 했는데 이것도 수비수 몸에 맞고 나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 순간적으로 사카와 하베르츠가 최전방에 있고요. 웨데고르가 내려와서 볼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사카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베나이트도 올라가고 있어서 순간적으로 수비수들이 베나이트와 사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데고르한테 공간이 났죠. 그리고 웨데고르가 볼을 받는 순간 당연히 아스날에서는 패스를 가장 잘 찔러줄 수 있는 선수가 웨데고르이기 때문에 웨데고르한테 먼저 공간을 만들어주고, 웨데고르가 앞을 바라보면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사카와 하베르츠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웨데고르의 정말 절묘한 패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웨데고르에게 패스를 할 수 있는 공간, 웨데고르가 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아스날의 플레이도 좋았고요. 웨데고르가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사카에게 절묘한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도 매우 좋았죠. 그리고 사카가 완벽하게 수비를 무너뜨린 다음에 이번에도 하베르츠에게 결정적인 컷백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베르츠가 골키퍼 정면으로 슈팅을 하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또다시 놓치죠. 그러니까 이게 아스날의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아스날이 그동안 사실 지난 시즌에도 우승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결정력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물론 이제 하베르츠를 이번 시즌에 영입을 했지만, 그리고 하베르츠가 공격수로 영입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자카의 대체 자원으로 영입한 거긴 하지만 하베르츠의 가장 큰 문제점, 결정력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도 분명히 아스날이 맨시티보다 좋은 찬스가 많았어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안 되면서 계속 좋은 찬스를 놓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지난 시즌에도 맨시티를 만날 때 똑같았습니다. 아스날이 맨시티를 만날 때 맨시티보다 좋은 찬스를 꽤나 많이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정력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하고, 오히려 맨시티는 어떤 게 있냐면 아스날이 좋은 찬스를 만들 때 그 공격 찬스를 막아내고 아스날의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특히나 지난 시즌에는 홀란드의 한방, 데브라이너의 한방, 조금 더 직선적인 축구를 추구하면서 경기를 역전시키고 결과는 맨시티가 가져가는 그런 경기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오늘 경기도 똑같았습니다. 이제 이 장면도 보시면 맨시티가 그냥 오르테가 골키퍼가 전방으로 볼을 길게 걷어내는 장면이거든요. 길게 걷어냈을 때 앞쪽에서 수비수와 몸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스날의 볼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리바의 등에 맞고 베나이트의 머리에 맞고 볼이 떨어질 때 알바레스가 이 세컨볼을 따라가죠. 그리고 알바레스가 이 세컨볼을 가져오면서 우당탕탕 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수가 나오니까 아스날의 수비 라인이 애초에 높게 올라가 있었고, 그리고 수비 숫자가 적다 보니까 당연히 알바레스에게 수비가 쏠리면 반대편에서 뛰어들어오는 포든을 놓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알바레스에게 완벽하게 수비가 쏠려 있을 때 포든이 반대편에서 뛰어들어오고 알바레스가 포든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보내주면서 맨시티가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여기서 포든이 왼발잡인데 오른발로 슈팅하는 장면이었어서 슈팅도 좋지 못했고 램스데일이 선방을 했죠. 그래서 실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아스날이 이런 측면에서 맨날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실점 장면도 보시면 똑같아요. 아스날이 수비 라인을 매우 높게 끌어올려서 전방 압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스날의 전방 압박이 꽤나 좋았거든요. 그래서 맨시티가 아스날의 전방 압박을 풀어나가는 걸 되게 어려워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 시즌도 아스날과 맨시티가 만났을 때 맨시티가 아스날의 압박을 풀어내는 걸 꽤나 껄끄러워했습니다. 아스날의 압박이 실제로 강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딱 한 번이죠. 딱 한 번. 포든이 아스날의 압박을 한 번 풀어나옵니다. 풀어나오니까 아스날의 뒷공간이 한 번에 열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포든이 볼을 끌고 올라가기 시작하고, 끌고 올라가서 반대편으로 뛰어가고 있는 팔머와 워커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여기서 이 패스가 티어니에게 걸려요. 근데 티어니가 오늘 경기 이제 보시면 팀버가 왼쪽 측면에서 너무나 잘해줬거든요. 근데 후반전에 이제 팀버가 나가고 티어니가 들어왔죠. 티어니가 확실히 공격적으로나 수비적으로나 팀버보다는 좋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실점 장면에서도 포든의 패스가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티어니가 클리어링을 제대로 못하면서 데브라이너한테 갔고, 데브라이너가 뛰어들어가는 팔머에게 머리로 패스를 넣어주면서 아스날의 수비 뒷공간이 무너지고 있는 장면이고요. 여기서 팔머가 볼을 잡은 다음에 접고 들어오면서, 여기서도 이제 티어니가 뛰어들어가는 워커를 막아야 되는지 접고 들어오는 팔머를 막아야 되는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에서 접고 들어와서 완벽한 가마차기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맨시티가 한 골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선제골을 먹히는 장면까지만 봐도 아스날이 지난 시즌하고 똑같았어요. 맨시티를 만났을 때 전방 압박도 잘하고 볼 점유도 많이 가져가고 분명히 좋은 경기를 펼치고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득점을 못하고, 오히려 맨시티는 조금 더 직선적인 축구를 하면서 한 번에 뻥, 거기서 아스날의 실수가 나오면서 실점, 똑같은 패턴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는 마지막에 이 트로사르를 아스날이 투입했는데 트로사르가 이번 프리시즌에서 폼이 너무나 좋죠.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정말 경기 끝나기 막판에 트로사르가 크로스를 올리는 척을 하다가 수비수가 당연히 트로사르가 오른발을 잘 쓰다 보니까 오른발 각도를 막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한번 트로사르가 오른발로 접죠.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슈팅을 때립니다. 그리고 이 슈팅이 아칸지의 몸을 맞고 굴절이 되면서 정말 추가 시간, 오늘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추가 시간을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겠다,
월드컵처럼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는 추가 시간이 길어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추가 시간이 8분 주어졌는데 그 8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저 동점골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동점을 만든 다음에 커뮤니티 실드는 연장전이 없다 보니까 바로 승부차기에 가서 램스데일이 로드리의 슈팅도 맞고, 그리고 데브라이너의 슈팅도 골대에 맞고 나오면서 결국에 아스날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정말 이제 맨시티를 드디어 한 번 꺾고 우승을 차지하는 매우 상징적인 경기가 됐는데, 이제 물론 이제 아스날이 그 오늘 경기도 그 맨시티의 벽을 못 넘을 뻔했고, 경기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시즌하고 비슷한 문제점들이 나오거든요. 결정적인 찬스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맨시티의 역습을 당해서 실점을 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 아스날의 장점은 뭐냐면 매 시즌을 거듭할수록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지난 시즌에는 챔피언스리그 경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챔피언스리그 못 나갔는데, 지난 시즌에는 조금 더 성장을 해서 우승 경쟁을 했고, 우승까지 다가갈 뻔하다가 약간 부족해서 우승을 못하고 2등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경기에서는 그 약간의 부족함, 그리고 마지막에 이 트로사르의 동점골, 이 끈기, 요 끈기가 생겼다는 게 매우 상징적인 경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요 상징성이 아마 아스날이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데 매우 큰 자신감이 될 거예요. 아무래도 맨시티를 넘지 못한다 라는 게 아스날한테 되게 큰 벽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스날이 최근 들어서 맨시티를 만났을 때 승리가 거의 없죠. 9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어요, 맨시티를 상대로. 그래서 이게 맨시티가 아스날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한번 넘어섰다 라는 요게 이제 생겼으니까 아마 다음 시즌에 아스날이 일단 좋은 흐름을 가져가면서 우리가 맨시티도 이길 수가 있구나, 그런 이제 팀 스피릿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닐까 싶고요. 물론 이게 커뮤니티 실드가 뭐 전체 시즌을 가늠할 수 있는 경기는 아니고, 그리고 이 커뮤니티 실드라는 것이 아무래도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펼쳐지는 경기라서 아무래도 이 두 팀이 100%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아스날은 조금씩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팀이라서 뭐 이번 시즌에 일단은 뭐 조금은 더 좋은 축구를 하고 조금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아마 아스날이 우승을 한 번쯤 차지하는 걸 좀 그려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제 아스날의 방향성에 맞는 오늘 경기에 그래도 우승 트로피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